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독립기념일 기념행사가 어제 처음으로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5.18 때 신군부를 인정했던 미국이어서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헬기 사격 흔적이 발견되면서 중단됐던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이 5달 만에 재개됩니다.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문준용 씨 제보 조작이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냈지만 당 안팎에선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유위니아가 본사와 생산 라인을 광주로 이전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갑니다. 미국의 독립일을 기념하는 행사가 광주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그동안 서울과 부산에서만 열린 행사가 갑자기 광주에서 개최되자 그 배경에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초청을 받은 5.18 기념재단은 불참했고 시민단체는 행사장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 행사 리셉션이 윤장현 광주시장 등 지역 인사 250여 명과 마크 네퍼 주한미국 대사 대리가 참석한 가운데 광주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지금까지 매년 대사관과 총영사관이 있는 서울과 부산에서만 열렸습니다. 대사관은 고유하고 의미 있는 역사문화 전통을 갖고 있고 매우 중요한 지역의 중심지인 광주에서 행사를 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 관계자들마저 2주 전에 초청장을 받고 일정을 조정하는 등 행사는 다소 갑작스레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미 대사관의 공식 입장과는 별도로 다른 배경이 있는 것 아닌지 의구심을 낳았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지난 80년 5월 신군부의 학살을 묵인했던 미국에게 아직 사과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초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참했습니다. 미국이 개입했던 내용, 동의해줬던 내용들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5.18에 대한 미국의 사과가 전제되지 않고는 저희들은 그 행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행사장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사드 배치는 철회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이러한 태도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80년 이후 미 문화원 방화 사건 등 반미 집회의 도화선이 됐던 광주에서 돌연 열린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에 의아한 시선이 쏟아지는 가운데 대사관 측은 앞으로 매년 행사를 열지는 방침을 정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장마가 시작됐지만 강수량은 과연 장마가 만다 싶습니다. 메마른 논을 보는 농민들의 마음도 타들어가고 있는데요. 북상하고 있는 태풍 난마돌은 일본으로 우회할 것으로 전망돼 우리 지역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오랜 가뭄에 바닥을 드러낸 무안의 한 저수지. 장마가 시작된 지 닷새째. 오락가락한 찔끔비로는 저수지를 채우기엔 역부족입니다. 전남 지역 모내기가 99% 완료되면서 봄 가뭄의 위기는 넘겼다지만 평균 저수율은 35.3%로 평년의 6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난리인데 요리로 많아. 온다고 해고도 안 와버려. 평년보다 일주일 늦게 시작된 이번 장마는 한 달가량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장마 초기 광주와 전남 지역의 예상 강수량이 30에서 80mm로 평년 수준에 크게 못 미칠 전망입니다. 또한 강수량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신안 아페도에서 시간당 13mm의 비가 쏟아지기도 했지만 국지성 호우로 가뭄 해갈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강수량도 보면은 예년에는 많은 양의 비를 내렸는데 현재는 좀 약하게 지역적인 편차가 너무 심하게 강수를 내리고 있습니다. 북상하고 있는 제3호 태풍 난마돌은 오늘 새벽 제주 먼바다 부근을 지나 일본으로 우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광주와 전남은 간접 영향을 받겠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장마철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 정비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주민들의 관심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시 남산동 공원 조성 현장.
지난해 이곳에선 하루 동안 120mm 이상의 비가 내려 토사가 인근 도로까지 넘쳐났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하수관거가 제한 용량을 초과한 겁니다. 성농자 바퀴가 다 떡 묻혔어요. 흙이. 네, 지금도 비가 많이 오면 아주 불안한 상태가 돼야 벌써 지금. 현재 관련 정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주민들은 폭우 때마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올여름 폭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철저한 대비가 우선 필요한 지역입니다. 현재 전남 지역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율은 약 60%로 연차적인 정비가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급경사 위험지구 등 피해 우려 지역의 정비율이 30%에 머물면서 완전 정비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한 국민안전처에서 지원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이라도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예상 가능한 재해 징조에 대해 주민들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누수와 균열 등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 때 물이 흐르는데 아닌데 옹벽에서 물이 흐른다거나 이렇게 갑자기 균열이 가 있다거나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붕괴되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그거를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최근 기상 변화로 국지성 호우 등 돌발 변수가 많아지면서 올여름 물폭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과 주민들의 철저한 점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전남도청 복원을 요구하는 점거 농성이 300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도청과 경찰청을 80년 모습으로 복원한다는 안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7일 유네스코 아태지역위원회가 옛 전남도청 별관에 문을 열 예정이었지만 5.18 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점거 농성이 벌써 300일입니다. 농성 돌입을 기점으로 불이 붙은 도청 복원 요구는 정권이 바뀌면서 현실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해준다고 할 때 우리가 밑바탕에 서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대주기를 바랍니다. 광주시는 도청 복원을 추진할 전담팀을 구성해 실무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전남도청과 경찰청을 1980년 모습대로 복원한다는 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올해 말까지 사진과 증언 등 복원을 위한 자료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보존자료 조사 수집을 위해서 저희가 자료 조사 및 수집 TF를 15명 레벨로 해서 7월 초에 지금 이초갈 예정으로. 문화부는 민주평화교류원으로 조성한 도청과 경찰청을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데 265억 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합니다. 하지만 내년도 문화부 예산안엔 이 돈이 없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끼워 넣을 수는 있지만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예산 총액안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화전당 콘텐츠나 7대 문화권 조성 등 다른 사업비가 복원에 쓰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원 이후 모습과 활용 방안을 결정하는 건 복원을 결정하는 것보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민주평화교류원이 없어질 경우 왜 지금의 자리에 문화전당을 세웠는지 답변하기가 궁색해지는 것도 복원에 뒤따르는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헬기 사격 총탄 흔적이 발견되면서 중단됐던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이 5달 만에 재개됩니다. 광주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전일빌딩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를 마치고 11월쯤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전일빌딩을 복합문화센터로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이었지만 5.18 사적지로서의 가치가 확인되면서 원형 보존 등을 위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서 있던 운전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지난 30일 새벽 4시쯤 광양시 진상면 인근 남해고속도로에서 25살 김모 씨를 자신이 몰던 25톤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48살 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김 씨는 1차 사고가 나자 자신이 몰던 승용차에서 나와 갓길로 피해 있다 변호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피의자 강 씨는 당시 사람을 친 사실을 몰랐다며 뺑소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광주 풍영정천에서 또다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50분쯤 광주 광산구 풍영정천에서
시어 등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해 떠올라 광주시와 광산구 등 관계자 40여 명이 수거 작업을 벌인 뒤 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산성물질이 하남산단 쪽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주 풍양정천에서는 지난해 5월 등에도 물고기 떼죽음이 잇따른 바 있습니다. 문준용 씨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은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 냈습니다. 하지만 당 내에서도 일반 상식과 거리가 있다거나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다는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은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유미 씨가 음성 녹음까지 남동생을 동원해 조작해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이 검증을 실패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안철수, 박지원 전 대표 등이 이 사건에 관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나 안철수 대표가 이 사건에 관여하였거나 인지하였거나 조작된 사실을 인지하였다라고 보여줄 만한 어떠한 증거도 진술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인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도 자신은 조작을 제시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 추진단 김성호 수석 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이유미 씨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사실대로 말하면 당이 망하는 거라고 해서 아무 말도 못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유미 씨가 공명선거 추진단장이었던 이영기 위원 등의 조작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당시 증거들이 조작됐다는 것을 최초로 인지했다는 국민의당.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는 국민의당은 검찰의 윗선 개입 조사가 속도를 내면서 창당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주시 의회가 예결위 구성을 놓고 불거진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갈등 때문에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광주시 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앞두고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어 예결위 구성안을 논의했지만 양당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 때문에 본회의도 개회하자마자 정회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서로 예결위원 정수의 과반을 차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주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가 될 에너지밸리 조성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이 이번 달 안에 주민들에게 공개됩니다. 오승준 광주시 투자유치 과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광주 에너지밸리 산업단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디에 어떻게 조성이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광주 에너지밸리 산업단지는 남구 대천동 일원 44만 평의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로 구분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산업단지는 약 15만 평의 총 사업비 1,428억 원으로 현재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하고 지난해 12월에 착공하여 2019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산업단지는 약 29만 평의 총 사업비 2,978억 원으로 지난 6월 22일 개발지역 구역이 해제 고시되어 현재는 주민 열람 공랑 중에 있으며 금년 말에 공사를 착수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밸리라고 하면 나주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광주에 에너지밸리 산업단지가 생기는 목적이 또 따로 있겠죠? 네. 한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밸리는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에너지 저장장치, 에너지 효율 등과 관련된 에너지 신산업의 기업과 연구소를 집적화하려는 것으로 나주혁신도시, 나주혁신산업단지와 우리 광주 에너지밸리 산업단지를 묶어서 에너지밸리라 칭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광주시가 에너지밸리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된 목적은 한전 등 빛가람 혁신도시의 성장 동력을 적기에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일거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광주의 미래 먹거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요. 현재 산업단지 조성 어느 정도 진행 상태까지 온 거죠? 예, 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12월 착공을 시작해 현재 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 토지 선분양을 실시할 계획이며 지방산업단지는 지난 6월에 국토교통부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고시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공람 및 사업 설명회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주민분들 관심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사업 설명회가 있다면서요? 예, 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 광주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지정과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위해 사업 계획과 환경, 교통, 재해, 보상 절차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주민 공람이 지난 6월 26일부터 오는 7월 19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 여러분께서 이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직접 설명을 듣고 질응답이 가능한 설명회는 오늘 오후 2시 대촌 행복복지센터에서 열리게 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광주 에너지 산단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개선사항, 건의사항 꼭 반영할 사항이 있으시면 시 투자유치과 도시공사개발계획팀, 남구청 도시재정사업단, 대촌 행복복지센터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주 에너지밸리 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어떤 효과가 기대가 될까요? 네,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집적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분야, 에너지 저장 시스템, 융복합 소재 분야를 중점 육성함으로써 매출 2조 원과 5천여 명의 고용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7월에 착공하는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로 기업의 물류 비용 절감은 물론 4통 8달의 교통 요충지로도 크게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시의 말 그대로 이 미래 먹을거리가 조성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뜨거운 방망이를 휘두르며 다시 단독 1위 자리로 올랐습니다. 일주일 동안 타격에서 역대 최초, 역대 타이라는 기록을 쏟아내면서 KBO 리그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굵은 빗줄기 속의 타석에 나선 나주환이 3점포를 쏘아 올립니다. 멀리 담장 밖으로! 나주환의 타구는 어마어마한 높이로 빗속을 뚫고 담장 밖을 향했습니다. 비록 경기는 7회에 중단됐지만 이미 10점을 넘긴 기아는 6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이라는 KBO 리그 최초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 주중 경기에선 삼성을 상대로 구단 역사상 한 경기 최다 안타, 최다 득점, 최다 연속 타자 안타 타의 기록 등 미친 타격감을 보였습니다. 이 기간 팀 타율만 무려 4할 2푼 3리, 팀 득점은 79득점에 이릅니다. 선수 개개인의 기록도 놀랍습니다. 최영호는 6경기 동안 타율이 6할을 넘었고 이범호는 5할, 김선빈과 김주찬이 4할을 넘는 등 선수들이 고르게 불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지금까지 치른 78경기에서도 3할 4리로 팀 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타이거즈는 1988년 이후 29년 만에 팀 타율 1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방망이 덕분에 지난주 NC와 공동 선두로 한 주를 시작했던 기아는 경기차를 3.5게임 차로 벌리며 다시 단독 선두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이번 주 기아는 SK와 KT를 상대로 원정 6연전에 나서는 가운데 7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대유위니아가 오늘부터 광주에서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합니다. 대유위니아는 충남 아산에서 광주 하남산단으로 본사 이전을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김치냉장고 딤체와 프리미엄급 냉장고 등 연간 60만 대 양산체제에 돌입합니다. 이에 앞서 대유서비스가 지난해 5월부터 광주 소천공단에서 밥솥과 에어컨 등 소형 가전을 생산함에 따라 대유그룹의 모든 가전 라인은 광주로 옮겨졌습니다. 장성군이 주거와 복지, 의료시설을 갖춘 현대식 공공실버주택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건립에 들어갔습니다. 장성읍에 짓는 공공실버주택에는 총 164억 원이 투입돼 25제곱미터와 35제곱미터 두 가지 타입으로 총 150세대가 건립되며 물리치료실과 헬스케어실, 여가활동실 등이 함께 조성됩니다. 준공은 내년 8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장성군은 국가유공자나 독거노인에게 우선적으로 입주 기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버려진 어구들 때문에 바다 오염이 심각합니다. 문제는 이로 인한 해상 사고 위험도 높다는 건데요. 금어기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어구들, 박영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바닷물이 빠져나간 갯벌, 부서진 양식장 시설과 닷, 통발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배를 타고 나가봤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부표를 걷어 올리자 찢기고 녹슨 통발들이 끝없이 올라옵니다. 배가 들어가갖고 그게 이제 뭐 작업이 돼야 되는데 뭐 장비도 없고 이제 달랑이 뭐 관리선 타고 와갖고 끌어올리기는 무리죠. 낙지를 잡는 통발들로 일부 어민들이 금어기인데도 치우지 않고 바닷속에 그대로 놔둬버린 겁니다. 길게는 1km 이상 통발을 놓다 보니 수거 30분 만에 1톤짜리 선박을 가득 채울 정도입니다. 몇 달째 버려진 통발 안에는 장어 등 물고기들이 갇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볼 수 있죠. 바다에 지금 정상적으로 보면 뻘 속에 굉장한 양의 많은 양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오염도 문제지만 바다에 방치된 통발줄에 프로펠러가 감겨 어선이 멈춰서는가 하면 닷들까지 버려져 대형 해상사고 위험도 높은 실정입니다. 실태 파악도 안 되고 수거 장비와 처리 방법, 재활용 방안도 마땅치 않아 바닷속 폐어구들이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전라남도가 미세먼지 측정망이 없는 도내 17개 시군에 측정망을 확대 설치합니다. 전라남도는 대기 측정망이 없는 나주와 담양, 장성과 영광 등 도내 6개 시군에 올해 안에 측정망을 설치하고 나머지 11개 시군도 내년까지 모두 설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에서는 현재 여수와 광양, 순천, 목포와 영암 등 5개 시군에만 대기오염 측정망이 설치돼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2017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개 섬에 전남 지역의 섬 17곳이 포함됐습니다. 풍경이 아름다운 쉴섬에는 목포 외달도와 신안 반월 박지도 등이 선정됐고 단체 여행 등에 좋은 놀섬에는 신안 임자도와 강진 가우도 등이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도내 17개 섬에는 전라남도에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대상지로 지정된 8개 섬이 포함됐습니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과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장휘국 교육감은 총 51개 공약 가운데 47개 공약을 완료하거나 정상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돼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SA를 받았습니다. 장만채 교육감은 25개 공약을 모두 완료하거나 정상 추진해 지난해 A등급에서 올해는 한 단계 상승한 SA를 받았습니다.